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 이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교육세가 도입된 지 45년 만인데요. 교육계와 금융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국내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45년 만에 교육세 인상 추진, 이 취재 기자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황대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이 정부가 발표한 교육세 인상안 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달 말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연수익 1조 원이 넘는 아주 큰 금융보험사들이 대상이 되는 건데요. 금융보험사들이 내는 교육세가 지금 0.5%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수익 구간에 대해서는 1%로 이 세율을 2배 올리겠다는 겁니다. 교육세라는 게 교육시설을 짓거나 교원 처우 개선에 쓰는 돈인데 원래 다양한 곳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소비세도 일부 들어있고 담배나 술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보험업계에서도 걷는 건데요. 전체 5조 원 가운데 1조 7천억 원을 지금도 금융권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돈을 더 내야 하는 대형 금융사 한 60곳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로 1조 3천억 원이 더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교육세를 개편하려고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교육세가 처음 도입된 게 1981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개편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거죠. 정부가 강조하는 맥락은 과세 형평성입니다. 금융업계가 수익은 많이 내는데 세금은 좀 덜 내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1981년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 부가가치가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는 138조 5천억 원, 한 75배로 늘어난 겁니다. 이런 업계의 성장률을 좀 반영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지점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서 손쉬운 이자 장사만 하지 말고 투자를 좀 늘려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걸 넘어서 금융권의 어떤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번 만큼 사회에 좀 기여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익이 늘어난 만큼 사회에 환호를 좀 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교육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교육계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워낙 세수 결손이 심해지면서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을 삭감하는 일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계의 입장에서는 이 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이런 세수 증가는 잘된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반면에 금융보험권은 좀 당혹스럽다는 반응인데요. 특히 은행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이 폐지를 건의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교육세율 인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에 금융기관의 이자놀이를 비판한 뒤에 나왔다는 점에서 금융권이 이것을 횡재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또 교육세 부담이 늘게 되면 그게 은행들의 이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이 돼서 정작 돈을 빌리는 대출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 조금 보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정 분야의 세금이 늘리면 항상 지적되는 우려가 풍선 효과,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 전가 이런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이는 교육세가 교육 현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교육 공약을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였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상 지금 제일 대표적인 공약인데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입니다. 거점 국립대에다가 예산을 크게 투입을 해서 교육 역량을 끌어올려서 서울대에 버금가는 교육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도록 만들겠다는 건데 이러려면 상당한 재정 투입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10개 대학에 한 대학마다 한 3천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연간 3조 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계속되는 논의 사항인 거죠. 지금 교육계에서는 이 3조 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세에서 일부 비용을 끌어다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양호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얼마 전 학술대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 이 교육세 일부를 대학 교육에 쓰기 위해서 따로 마련해 놓은 돈, 고등교육 특별회계라는 비용이 있는데 여기에 교육세 일부를 전입시켜서 그 돈으로 서울대 10개를 만들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교육부도 정부에 보고하는 문서에서 이 교육세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돈의 비율을 기존보다 조금 늘리고 이 고특회계라는 것이 이제 3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하다가 이제 일몰돼서 없어지도록 되어 있는 돈인데 그 일몰도 좀 연장을 해서 어쨌든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교육세에서 더 많이 확보를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교육세가 대학으로 들어가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초중고 교육에 들어가는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돈인데요. 이 두 쪽으로 가는 돈이 나오는 곳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대학 쪽으로 돈을 더 보내주게 되면 초중고교 쪽으로 가는 돈이 줄어들게 되고 또 초중고교로 가는 돈을 늘리면 대학으로 가는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부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항상 문제의 원인이 되는데요. 섣불리 이걸 조정하려고 들었다가는 예전에 고특회계를 처음 만들 때 있었던 것처럼 초중고 교육계와 대학 교육계 사이에 갈등이 아주 크게 벌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학령 인구는 급감하고 있는데 이 교부금은 늘어나고 있어서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1년에 5조에서 8조 원에 달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민감한 교부금은 손대지를 못하고 만만한 교육세만 건드리는 게 맞느냐, 이 교부금 제도부터 먼저 손질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교육세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조율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길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육재정, 특히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항상 부족하다라는 압박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 교육 여건 개선이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혹시라도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전가되지는 않을지 계속 면밀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